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 이 콘서트 순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끝으로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그 콘서트를 28일 했는데요. 거기서 나훈아 씨답게 아주 센 말을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저는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기는 이상한 집단이지 나라가 아니다. 북쪽 김정은이라는 대지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살이 쪘다. 그러면서 북한과는 실컷 이야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면 끝이다.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TV에서 뉴스만 봤는데 이제 뉴스도 안 본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성질나서 안 본다고 말을 해서 북한의 김정은 등이 만나기를 원했는데도 유명 가수들이 방북할 때 정부의 권유로요. 북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에게 김정은이가 나훈아는 왜 안 나왔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 나훈아 노래를 들으면 강력하게 처벌도 한다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강해져야 한다면서 전쟁도 이제 돈이 필요한 시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데 하루 1조를 써서 99%를 막았다고 한다. 북쪽에서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이 연예인들 중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대부분이 좌파 연예인들이 좌파 진영을 향한 구애로서 발언을 했죠. 한국의 보수 우파 연예인들 중에서 제대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는 가끔 자기 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한 것 빼고 특별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이제 은퇴 콘서트를 하면서 나도 내 하고 싶은 소리 마지막이니까 나를 보러 온 이 청중들과 만나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가겠다고 화끈하게 내질렀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 속에 든 이야기를 화끈하게 내지른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그것은 참으로 잘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는 너무 억눌려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정광욱 목사님이 5.18 발언으로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5.18 관련 단체에서 고발했고 그래서 25일 날 경찰이 검찰에다가 이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작년 4월 광주에서 연 집회에서 5.18 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그 위반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이번에 경찰 조사 결과 송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공법단체라고 이야기하는 5.18 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한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유는 존중해 줘야 된다라면서 처벌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말할 자유의 존중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또 억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 근래 어도어라고 하이브 밑에 있는 레이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것을 하는 회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추세가 레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특정한 경향의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제작 판매하도록 이렇게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로 이제 히트를 쳐서 수조 원을 벌은 다음에 그룹화되고 그 하이브가 많은 이 가수들이나 또 연출자들을 자신들 밑에 두면서 음악의 특성에 따라 11개의 레이블을 달았어요. 그 레이블 중에서 이제
2022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작년에 한 1,000억 흑자를 뉴진스라는 그룹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버가 이 어도의 뉴진스를 모방한 아일리시라는 새로운 걸그룹을 갖다가 띄우기 시작했고, 거기에 화가 난 미니진이라는 어도의 대표가 자기의 모그룹 방시혁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듯한 대화, 즉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독립하자는 대화를 했다고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고, 이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욕이 동반된 기자회견이 굉장히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니진이가 이제 여론이 불리했는데 미니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그럼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하겠다, 그리고 뭐 점잖게 뭐 OS 비롯되었다라고 둘러치는 말 하나마나 한 말만 하는데, 미니진은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그야말로 쌍욕 시전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기자들이 차마 거기에서 나온 말을 다 옮기지를 못했어요. 25일 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불리할 듯 보이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카카오 대화까지 일일이 공개했고, 기자 질문을 피해가지 않았고, 그야말로 화끈하게 쌍욕을 하면서 듣는 사람 속을 후련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소명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진이가 이 기자회견 이후에 확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뉴진스의 독창성을 방시혁의 아일리시 뺏겼냐 안 뺏겼냐, 또 미니진이가 배임을 모의한 것이 차법 처리 대상인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미니진이 그 어도의 지분을 18%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방시혁이가 82%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들 하고 관계없이 미니진이가 그야말로 화끈하게 국민들의 이 평소 억눌려 있는 이 감정을 뒤집어 줬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버가 그야말로 네이버 정도의 그룹으로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 수준인데, 언론에도 얼마나 많이 하이버가 영향을 미치고 있겠어요? 아마 미니진 기자회견에 온 기자들도 대부분 하이버하고 가까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보통 뭐 대기업들은 기자들을 잘 다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미니진이가 정면으로 국민 앞에 특히 생생하게 중계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파이팅 스피릿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한국에서 자신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뭐 연봉이 20억이고 자기가 가진 지분이 한 1,500억 이상은 될 거라는 사람이 자기 가진 게 아까워서 그렇게 안 싸우는데 거칠고 투박한 쌍욕 시전을 했다. 그래서 대중들이 미니진의 사자후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겁에 질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훈아시드나 미니진처럼 화끈하게 지르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 그만큼 할 소리를 못하고 직장에서 정치적으로 다 억눌려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훈아시나 미니진처럼 되면 화끈하게 지르고 직장에도 사표 던지고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질러버리고 할 건데, 그렇게 못하고요, 구석에 숨어서 아니면 혼자서 그걸 속을 썩이고 있다 보니까 전부 마음속에 골병이 들었는데, 그 마음속의 골병을 나훈아시와 미니진이가 화끈하게 뒤집어 줬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참 국민 시원하게 했습니다.